상단에 이름 그리고 관련된 메뉴 있고 연락처 있고요. 밑에 서머리 있고요.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목록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관련된 내용들 오버뷰랑 어프로치 한 가지로 서머리 내용 있고요. 여기도 서머리가 있습니다. 얘 내용들이 다 수식으로 인라인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게 좀 달라요. 가운데 정렬도 되어 있죠. 텍스트가. 첫 번째는 레즈메 형태입니다.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뒀어요. 컨택트, 프로필, 스킬, 워크 익스피리언스, 에듀케이션, 랭귀지까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업돌 컨설턴트 전시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를 따라 만드는 강의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3개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왔고요. 이 3개의 포트폴리오를 순서대로 하나씩 만들어 볼 겁니다.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드려야겠죠.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얘예요. 상단에 이름 그리고 관련된 메뉴 있고 연락처 있고요. 밑에 서머리 있고요.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목록도 있습니다.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관련된 내용들, 오버뷰랑 어프로치, 아웃컴 이렇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이미 내용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피리언스에 관련된 내용들 보고 밑에 컨택트 한 번 더 쭉 볼 수 있죠. 그리고 각 페이지들이 안에 있어서 나의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서 한 번 더 볼 수 있고 연락처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첫 번째 포트폴리오는 홈페이지형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열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아주 넓게 나옵니다. 그래서 상단에 버튼들 누르면 그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버튼들이 있고 마찬가지로 서머리 내용이 있고요. 여기도 서머리가 있습니다. 얘 내용들이 다 수식으로 인라인 수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생긴 게 좀 달라요. 가운데 정렬도 되어 있죠. 텍스트가 홈페이지형이기 때문에 인라인 수식을 통해서 가운데 정렬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습니다. 밑에 프로젝트 있는 건 똑같고요. 안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백그라운드, 어프로치, 이미지, 아웃컴 똑같고요. 익스피리언스도 이제 마찬가지로 가운데 정렬되어 있고 밑에 컨택트 해서 저대한 내용을 볼 수 있게 어바웃 페이지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두 번째 페이지고요. 세 번째는 레즈메 형태입니다. 한 페이지에 모든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어요. 컨택트, 프로필, 스킬, 워크 익스피리언스, 에듀케이션, 랭귀지까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레즈메 형태, 외국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레즈메 형태인데 장점은 A4지에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여백 비율이 조금 아쉽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노션 인쇄 자체가 이 페이지 자체를 한 페이지로 뽑아서 업로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레즈메 형식의 페이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까요? 전시진의 포트폴리오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는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는 플러스 버튼 눌러서 새로운 페이지에 만들 거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새 페이지 눌러서 만드셔도 되고 원하시는 곳에서 만드셔도 됩니다. 자, 페이지 하나 만들어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도록 모바일에서 보실 수도 있으니까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자, 확대를 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 0 누르시면 확대 축소 할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밑에 있는 이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제목에다가 전시진의 포트폴리오 방문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줍니다. 전시진의 포트폴리오 방문을 환영합니다. 옆에 이모지 있죠? 이 손가락 이모지는 콜론을 입력하고요. 엔터키 왼쪽에 있어요. 콜론을 입력하고 손이라고 검색을 하면 손 흔드는 모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얘는 두 줄이죠. 얘는 한 줄인데 한 줄로 쓰고 싶으신 분들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두 줄로 만드는 방법은 여기서 엔터를 치면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렇다고 쉬프트 엔터 줄바꿈을 눌러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제목 자체를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내려준 다음에 여기서 Shift 엔터 눌러서 줄바꿈을 해주고요. 위에 빈칸 있으니까 지워주고 다시 이 제목을 위로 올려줄 거예요. 제목으로 텍스트를 제목으로 올려줄 거예요. 자,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밑에는 줄이 있죠. 구분선이라고 하는 거고요. 빼기 버튼 3번을 누르면 줄이 그어집니다.
자, 그 밑에는 사진이 있는데 사진은 그냥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원형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미지 넣으시면 되고요. 뭐 동그란 사진도 있고 네모난 사진도 있는데 이거는 이미 다른 곳에서 잘라서 온 거예요. 캔바나 파워포인트에서 원형으로 잘라둔 거기 때문에 노션에서 이미지를 자를 수는 없습니다. 자, 이미지 넣고 밑에 이 중간에 바가 있죠. 이거는 인용 블록을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밑에 텍스트 블록을 일단 만든 거를 이미지 옆으로 옮겨 줄게요. 이 블록 핸들을 꾹 눌러서 이미지 오른쪽으로 옮겨다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칸이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미지가 너무 크니까 조절을 좀 해줍시다. 회색 바를 잡고 조금 밀어주면 이렇게 좀 부담스럽지 않은 이미지가 들어가고요. 자, 빈칸에서 인용 블록이죠. 인용 블록은 큰 따옴표입니다. 엔터키 바로 왼쪽에 있는 큰 따옴표, 요 큰 따옴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인용 블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소개하는 문구를 넣으시면 됩니다. 한 3줄, 3문장에서 4문장 정도 추천드려요. 저는 미리 써놓은 게 있기 때문에 컨트롤 V로 이렇게 붙여 넣고요. 자, 밑에다가 Home About Project Contact 있죠. 얘네들은 맨 밑에 있는 페이지에 접속하기 위한 메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일단 텍스트로 써줍니다. 밑에다가 엔터를 치면 이제 인용문 아래에 블록이 내려오게 되는데 여기서 단축키로 컨트롤 쉬프트 위로 이동시켜주면 블록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렇게요. 블록 안에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밑에 있는 것들을 입력해 준 거예요. Home, About, Project, Contact. 맥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쉬프트 엔터에, 커맨드 쉬프트 위로예요. 자, 4개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 4개를 마우스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단축키로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전환에 열 눌러주면 옆으로 쭉 펼쳐집니다. 자, 여기 글자가 잘리는 이유는 제가 확대를 해서이기도 하고 얘네들의 길이가 맞지 않아서이기도 해요. 얘네들 살짝 이렇게 당겨주면 이렇게 쥐도서도 모르게 예쁘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밑에 이메일 주소죠. 사진이랑 라인 맞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로 빈칸을 클릭해 보면 이렇게 텍스트 블럭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얘네를 여기 다시 옮겨주면 돼요. 쭉 눌러서 이렇게 옮겨주면 얘가 밑에 들어갑니다. 이 상태에서 이메일 주소 입력하고 살짝 기울어져 있죠. 전체 선택한 다음에 기울임꼴 눌러서 기울여 주고요. 색깔도 회색입니다. 그래서 A 눌러서 회색으로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서머리입니다. 서머리 만들 건데 얘네들 별거 없어요. 그냥 다 텍스트입니다. 그냥 디자인만 이렇게 했을 뿐이에요. 일단 영어로 서머리를 써줘야겠죠. 서머리라고 써주는데 얘는 제목 3 블록입니다. 제목 3 블록. 그래서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숫자 3 누르시면 됩니다. 또는 맥북에서는 옵션 커맨드 숫자 3 누르시면 제목 3 블록으로 바꿀 수 있고요. 전환을 제목 3으로 바꿔주셔도 됩니다. 중간중간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한 칸 한 칸 띄워주면 됩니다. 자, 밑에도 구분선이 있죠. 엔터 치고 구분선 눌러주고요. 빼기 버튼 3번. 그리고 숫자 5, 12, 10 있고 밑에 글자들이 있어요. 얘들은 블록을 이렇게 3개로 나누어 준 건데 일단 숫자를 먼저 써볼게요. 5 플러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이렇게 5 플러스 12 플러스 10 플러스 써주고 얘네들을 ESC를 누르면 블록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어요. 3개를 다 선택하고 Shift로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아까 했던 것처럼 열이라고 검색해 줍니다. 열 검색하면 옆으로 펼쳐지죠. 자, 펼쳐진 얘네들을 모두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해야 돼요. 3개를 딱딱딱 선택해야 됩니다. 아까 배웠던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이번에는 숫자 2를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얘처럼 크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 밑에다가 Years of Experience, Project Completed, Satisfies Client를 입력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5 플러스에서 엔터를 치고
years of experience라고 영어로 입력을 해줍니다. 물론 이 글자와 숫자는 여러분들 원하시는 형태로 얼마든지 바꾸셔도 됩니다. years of experience. 그리고 여기도 숫자 옆에다가 엔터 치고 프로젝트 completed. 얘도 엔터 치고 satisfied client 입력해 준 다음에 얘들은 좀 글자가 굵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텍스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B 눌러주면 굵게 표시됩니다. 두 번째도 완료. 자, 세 번째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여기에 정리를 한번 해줄 거예요. 서머리랑 마찬가지로 일단 프로젝트라는 글자를 쓰고 프로젝트라는 글자 쓰고 컨트롤 시프트 숫자 3 눌러서 제목 3 블록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로 한 칸씩 띄워주세요. 그리고 엔터 치고 밑에 구분선 넣어줘야겠죠. 구분선 넣고 그 다음에는 프로젝트를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서머리 관리하기 위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슬래시 눌러서 인라인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인라인 데이터베이스 인라인 만들고요. 제목은 어차피 숨길 거긴 한데 그냥 써줄게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라고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 쓰고 얘는 숨겨주세요. 이름 대신에 우리는 프로젝트 명을 쓸 거고요. 내가 진행했던 그리고 태그 대신에 키워드를 쓸 거예요. 키워드 그리고 프로젝트의 기간이 필요하겠죠. 날짜 해서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써도 됩니다. 날짜 형식은 제 마음대로 할 거예요. 여기에 설명이 있죠. 서머리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텍스트로 서머리 글자를 써주고요. 그 밑에는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까지만 이미지 대표 이미지 하나 넣어주면 좋겠죠. 플러스 눌러서 이미지 파일과 미디어에서 이미지 넣어줍니다. 이렇게 5개의 속성을 만들어주고 이제는 데이터를 입력해야 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으신 걸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이미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이제 채워볼게요. 기간을 선택할 때는 이 빈칸을 클릭하고요. 내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하고 시작일을 선택하고 쉬프트 키보드에 있는 쉬프트를 누르고 종료일을 선택하면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선택을 해줍니다. 이 방식으로 입력을 하면 아주 편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를 다 입력을 했어요. 야, 그러면 데이터가 너무 길어서 잘 안 보이죠? 보기 불편해요. 이럴 때는 레이아웃에 옵니다. 레이아웃에 와서 모든 열 줄바꿈이라고 있어요. 이 모든 열 줄바꿈을 눌러주면 이게 한 줄로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프로젝트 안에 서식들을 집어 넣어 줄 거예요. 서식들이 다 통일 일관성 있게 작성이 되어야 좀 더 보기가 예쁘겠죠. 서식을 어떻게 해줄 거냐 하면 새로 만들기 오른쪽에 요 꺽쇠가 있습니다. 꺽쇠 눌러서 새로운 템플릿 데이터베이스 템플릿을 만들어 줄게요. 제목에다가는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뭔가를 입력하지는 않고 입력을 하면 일일이 이제 다 지워져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요. 그래서 그대로 두시고 아이콘만 원하시는 아이콘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미지는 일반적으로 잘 안 보니까 항상 숨겨주고 기간 서머리 키워드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도 이제 잘 안 보기 때문에 숨겨주시면 됩니다. 페이지 사용자 지정에서 상단 댓글 숨겨주고 백링크도 숨겨주고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밑에다가 내가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내용 넣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내용을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뭔가 내용을 좀 채워볼게요. 슬래시 눌러서 일단 맨 위에 메인 이미지 하나 정도 넣어주고요. 그 밑에다가는 오버뷰를 써줄 거예요. 오버뷰 배경 같은 거죠. 우리
프로젝트 소개할 때 뭐 STAR 기법 이런 거 많이 배우셨죠?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배경을 설명하고 내가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접근했는지 설명하고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난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 쓰시면 됩니다. 오버뷰는 제목 2 블록으로 바꿔줄 겁니다. 전환 들어가서 제목 2 블록 바꿔주고 밑에 내용은 아무거나 써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로렘 입숨 복사해서 붙여 넣을게요. 그리고 어프로치 내가 어떻게 접근했는지 이런 거 쓰는 건데 여기는 어프로치 쓰고 제목 2 블럭이죠. 메뉴 버튼 눌러서 전환에 제목 2 해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그냥 이렇게 로렘 있음 할게요. 그 다음에 이미지 중간에 바로 텍스트만 쭉 쓰면 조금 뭔가 어색하거나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지 블록을 중간에 한 2개 정도 더 넣어 줄 겁니다. 이미지 블록을 2개를 추가하고 얘를 복사해서 붙여 넣었어요. 얘 2개를 열 해서 양옆으로 배치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아웃컴 있죠. 결과 리졸트라고 쓰셔도 되고요. 아웃컴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숫자 2 눌러서 제목 블록 바꿔주고요. 텍스트는 저는 아무렇게나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템플릿이 만들어진 거고요. 우리는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 때마다 이 페이지에 제목 없음을 눌러주면 기본으로 만들어뒀던 이 페이지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왜 배치가 되네. 들어오니까 되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 제목 없음 페이지를 매번 생성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이 페이지를 기본으로 설정 이렇게 해줄게요. 모든 보기에 적용하면 끝입니다. 이제 여기를 갤러리 형태로 바꿔줄 건데요. 표를 클릭하고 보기 편집에 들어갑니다. 레이아웃을 갤러리로 바꿔주면 이미지가 안 뜨죠. 이 이미지는 카드 미리 보기에 이미지를 선택해 주셔야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카드 크기는 중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모든 속성 줄바꿈 안 쓰셔도 되고 페이지 보기는 여러분들 선택이에요. 사이드 보기든 중앙에서 보기든. 그리고 속성에 들어가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좀 더 보여주세요. 키워드, 서머리, 기간 이렇게 보시면 글자가 좀 잘리죠. 서머리가 글자가 잘려요. 이런 것들은 또 보기 싫으니까 레이아웃에서 모든 속성 줄바꿈을 켜주시면 이렇게 서머리가 전부 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또 갤러리라고 하기는 이상하니까 이름을 아예 없애셔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띄우면 없애집니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3번째까지 됐고요. 이제는 experience 네 번째죠. 네 번째 가지고 왔어요. 요 experience입니다. 마찬가지로 글자를 써주는 거예요. experience 써주고 제목 3블록 다들 할 줄 아시죠? 컨트롤 시프트 숫자 3 맥북은 커맨드 옵션 숫자 3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씩 띄워주세요. 여기 밑에는 구분선 그어주고요. 여기는 인용 블록입니다. 앞에 줄이 있는 게 인용 블록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큰 따옴표 누르고 스페이스바 해주면 인용 블록 생기고요. 맨 위에는 본인이 나왔던 회사 직무를 썼어요. 그래서 직무가 앞에 있지만 회사를 앞에다 쓸게요. 회사 네이버 그리고 내가 했던 직무 프로젝트 매니저 라고 씁니다. 엔터를 치면 인용 블록 밑에 들어가죠. 이 인용 블록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위로 해주시면 위로 올라오고요. 맥북은 커맨드 시프트 누르고 방향키 위로입니다. 자, 회사명에다가 이렇게 굵게 처리해주고요. 밑에 기간이 있어요. 기간. 기간에다가 편하신 기간으로 써주시면 되고요. 현재까지. 프레젠트. 밑에는 저는 또 아무런 글자나 써서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프로젝트 설명하시는 것처럼 추천드리는 방식은 배경,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내용을 한 문장씩으로 써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 회사에 대한 설명을 좀 쓰는 것도 좋죠.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큰 회사들은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다녔던 회사가 작은 회사라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어떤 회사였는지 한 문장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거나 어떤 제품을 파는지 한 문장 소개를 해주고 그 회사에서 나는 어떤 역할을 맡았는지 소개를 해주고 어떤 업무들을 했으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렇게 한 문장씩 써주면 제일 좋은 방식으로 익스피리언스를 쓰는 거라고 추천드려요. 꼭 그렇지만 않지만 저는 이렇게 추천을 드린다 입니다. 자, 엔터를 또 쳐서 밑으로 내리는데 엔터를 자꾸 치면 블록이 늘어나죠. 이 방식은 안 되죠. 그래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인용 블록이 순서대로 지워지기 때문에 백스페이스 눌러서 지워주시고요. 큰 따옴표 눌러서 인용 블록 만들어주고 그 밑에 나의 경력들을 추가로 채워줍니다. 지금 카카오랑 비바 리퍼블리카 넣었기 때문에 텍스트를 붙여 넣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끝이 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줄 수가 있죠. 자, 마지막은 컨택 포인트예요. 컨택 포인트 똑같죠? 예, 지겹죠 이제. 컨택이라고 쓰고 컨트롤 시프트 숫자 3 눌러서 스페이스바로 한 칸 더 띄워줍니다. 줄도 그어주고요. 이미지 다른 이미지 넣었어요. 위에랑은 다른 이미지입니다. 이제 좀 다채로움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 이미지 하나 넣고 여기도 이제 열을 나눠 주었죠. 이게 3개의 열이니까 텍스트를 블록을 하나 넣고 여기 하나 넣어요. 이렇게 이미지로 블록을 끌어다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쳐서 또 다른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하나 더 옆에다가 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3개의 열이 되죠. 이렇게 사진은 또 부담스러우니까 살짝 줄여줍시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이거는 콜아웃 블록이에요. 콜아웃 블록을 넣으면 아이콘을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슬래시 누르고 콜아웃이라고 쳐줍니다. 콜아웃 해주면 이렇게 생길 텐데 얘네를 4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 준 다음에 2개는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죠.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했어요. 그래서 살짝 당겨서 라인을 맞춰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지역, 전화번호, 뭐 웹사이트, 이메일 주소 이렇게 넣었어요. 지역, 서울, 사우스 코리아. 그리고 밑에다가는 제 웹사이트, 시리얼, 그리고 전화번호, 파리. 뭔가 파리라고 하면 뭔가 글로벌한 느낌이잖아요. 파리 쓰고 이메일 주소까지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아이콘이 해골이면 좀 기분 나쁘죠. 그래서 다른 아이콘으로 찾아줍시다. 핀 해서 지역 찾아주고 폰 찾아주고 웹은 없고 얼스 찾아주고 그다음 메일 찾아주고 이런 식으로 메일 넣습니다. 자, 그 밑에 About Project Contact라는 상세 페이지들이 있어요. 이 상세 페이지들은 선택입니다. 만드셔도 되고 안 만드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있으니까 만들어 볼게요. 자, 우선 글자를 먼저 써야 되죠. About Project Contact 글자를 쓰고 마찬가지로 자, 이 글자 쓰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 하시던데 이 글자가 아무데나 일단 써 놔요. 자, 요거 어떻게 올리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레이아웃을 나누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얘네들을 바깥으로 다 빼세요. 바깥으로 다 빼고 이 이미지를 한 칸만 열을 나누어 줍니다. 이 안에서요.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졌죠. 2개의 열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얘네들을 여기 안으로 다 집어넣어요. 2번째 줄에. 자, 이렇게 되면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얘네들을 다시 열을 나눠 줘야겠죠. 그럼 이 2개만 붙잡고 컨트롤 슬래시 눌러서 열 하면은 얘네가 양쪽으로 나뉘어져요. 그럼 얘네도 갖다 붙여주고 그럼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2개의 열 안에서 3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3개도 열 해주면 옆으로 퍼집니다. 이미지를 안으로 당겨 주시면 맞춰지고요. 얘네들은 다시 페이지로 바꿔줄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숫자 9 눌러주면 페이지로 바뀝니다. 글자 잘리는 거 찝찝하죠? 이거는 축소하면
이렇게 되고 살짝 당겨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about이랑 프로젝트, 컨택트 안에 아이콘 서로 다른 거 넣었죠. 아니, 똑같은 거. 아이콘 바꿔줄 거예요. 아이콘은 전 동그라미로. 아니, 구름 하셔도 되고요. 편하신 걸로 하신 다음에 끝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기본 페이지 완성이 됐어요. 기본 페이지 완성됐고, 이제 about 프로젝트 컨택트를 좀 꾸며 볼게요. 그 다음에는 about이에요. about 페이지는 뭐 요렇게 생겼어요. about 페이지는 별거 없죠. 그냥 내용만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앞에다가 사진 넣고 콜아웃 블록 넣고 했어요. 일단 사진을 넣어 봅시다. 사진을 이렇게 넣고 아주 자기애가 넘치죠. 콜아웃 블록 넣을 거예요. 콜 주면 콜아웃 블록 만들어지고요. 이미지를 콜아웃 블록 오른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콜아웃 블록 만들어지고, 앞에서 썼던 자기소개 있죠? 그거보다 조금 더 자세하게 숫자를 기반으로 내용을 써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그냥 붙여 넣고, 자, 밑에 구분선이 있어요. 구분선은 엔터를 치고 구분선을 그어주면 됩니다. 자, 이 구분선을 안에다 넣어줄 거예요. 블록 잡고 안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도 있죠? 이 내용도 여러분들 편하시는 내용으로 엔터 쳐서 붙여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밑에는 이런 것들도 다 그냥 글자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스킬 입력하고 certifications 입력하고 두 줄로 나눠줍니다. 두 개를 선택해서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양쪽으로 나뉘어지죠?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숫자 3 눌러서 크기 키워주고 스페이스바로 한 칸씩 띄워주세요. 이렇게 스킬도 한 칸씩 띄워주고, 자, 그 밑에 커뮤니케이션즈 뭐 이렇게 프로젝트 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 스킬스 엔터를 쳐서 스킬스 끝에 놓고 엔터를 쳐서 커뮤니케이션즈라고 글자를 써줍니다. 그리고 특수문자 이미지예요. 이모지 점 눌러서 이렇게 사각형 하시면 전 요걸 썼어요. 요거 사각형 넣고 한 번 더 사각형 하고 화이트도 넣어주세요. 커뮤니케이션 기술은 5개죠. 이거 복사해서 5개 붙여 넣어줍니다. 그 밑에다가 또 프로젝트 매니징이라고 써줘요. 프로젝트 매니징 하고, 프로젝트 매니징은 4개니까 사각형을 4개만 붙여 넣어주고, 데이터 애널리틱스 하고 붙여 넣고 복사해서 붙여 넣으면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글자들은 컨트롤 B로 단축키 이용해 주시고요. certifications 글자만 쓰는 거죠. 글자만 쓰면 됩니다. 자, 글자만 그냥 써줄게요.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리고 밑에는 그 기간 언제 받았는지 그런 날짜를 쓰는 거예요. 2023.03 하고 기울임꼴 하나 넣어줬어요. 그리고 또 다른 텍스트 집어넣고 2022.08 이것도 기울임꼴 컨트롤 I를 눌렀어요. 기울임꼴 얘는 2021.10 그래서 컨트롤 I 눌러서 기울여 줍니다. 자, 밑에 educations languages 있죠? 똑같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자, 열 한번 보시고요. 열 안 나눠져 있는지 조심해서 educations 하고 마찬가지로 두 개를 열을 나눠줍니다. 자, 여기서 엔터를 쳐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엔터 쳐서 내려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한 줄짜리에서 12개를 만든 다음에 얘를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얘가 늘어나도 같이 움직입니다. 아니면 레이아웃이 안 맞아서 찝찝해져요.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숫자 3 그리고 한 칸씩 띄워주세요. 얘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educations 밑에 글자 넣어야겠죠. 디그리 네임
영어로 디그리 네임 쓰고 얘도 굵게 표시했습니다. 컨트롤 B 굵게. 그리고 institution 네임 얘도 굵게. 그리고 기간 2024 2017 메이저 네임 쓰고 색깔을 좀 다르게 해줬어요. 얘네 3개는 회색입니다. 얘네 2개는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그냥 회색이라고 검색하면 회색 글자가 나와요. 엔터 치면 이렇게 회색으로 바꿀 수 있고요. 기간은 기울임꼴. 똑같은 거니까 밑에 컨트롤 D로 복제를 해주고 한 칸만 띄워주면 됩니다. 컨트롤 D로 복제하고. 자, 랭귀지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커뮤니케이션즈랑 얘랑 똑같죠.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즈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고 이름만 코리안 잉글리시 프렌치 이름만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죠.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안 맞다, 기분 나쁘다, 그러면 엔터를 쳐서 조금 늘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워드를 넣었는데 밑에다가 상을 받으신 분들 있으시면 어워드 해서 넣고 마찬가지로 얘랑 비슷하겠죠. 어워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어바웃 페이지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어요. 프로젝트 페이지인데 프로젝트 페이지는 별거 없어요. 위에 있는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그대로 가져간 겁니다.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하고 링크 복사 눌러서 프로젝트 데이터베이스에 붙여 넣어주세요. 이거 링크된 데이터베이스 보기 생성 눌러주시면 붙어지는데 메인 프로젝트를 상단에 넣고 여기는 서브 프로젝트까지 포함해서 여러 개를 넣고 싶을 수가 있죠. 그럴 때에는 이 페이지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포함한 다음에 필터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필터링을 통해서 뭐 키워드로 필터링 하거나 프로젝트 명으로 필터링 하거나 서머리로 필터링 하거나 필터링을 해주시면 메인 프로젝트와 서브 프로젝트를 나눠서 추가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컨택트죠. 컨택트는 어떻게 만들 거냐? 자, 컨택트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밑에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 분은 콜아웃을 만들어서 피챗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이건 스타트업 사람들이 좀 많이 나누는 말 같은 거예요. 얘는 이렇게. 그리고 이미지 자기 사진 하나 더 넣었죠. 제 사진 하나 더 넣고 옆에다가 SNS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옆에 열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열을 만들고 여기다가는 SNS 하고 밑에 콜아웃으로 넣었어요. 밀크, 인스타, 유튜브, 링크드인 이렇게 넣었어요. 이메일 주소로 콜아웃을 일단 넣어주고 4개를 만들어 줍니다. 여기는 이메일 주소,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그대로 글자를 쓰면 돼요.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일단 글자를 씁니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링크드인. 글자를 쓰고 이 링크를 여기다 붙여 넣는 거예요. 우선 글자를 쓰고 링크를 복사하러 가야겠죠. 자, 제 인스타그램에 자기 인스타그램에 링크를 복사해 주세요. 링크 주소 복사하고 여기 인스타그램에 컨트롤 V 하면 링크가 붙어요. 여기 보시면 시리얼 링크가 붙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유튜브에도 마찬가지로 가서 링크 주소 복사하고 유튜브에도 붙여 넣어요. 이렇게. 그리고 링크드인에도 가서 본인 프로필 가서 인터넷 주소 복사하고 링크드인에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링크가 붙습니다. 자, 앞에 아이콘이 다른데 아이콘은 인터넷에서 불러왔어요. 자, 그래서 이메일 주소는 그냥 이모지 쓰시면 되고요. 메일 그래서 쓰시면 되고요. 자, 구글에서 찾아요. 인스타그램 로고 이런 거 있죠. 찾아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이미지 주소 복사 있습니다. 이미지 주소 복사 누르고 여기 와서 사용자 지정에 링크를 붙여 넣어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에 들어갑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도 뭐 요런거 요거네요. 이미지 주소 복사 노션에 와서 사용자에 붙여 넣고. 자, 링크드인 이거 이상한데 이걸로 해야 되나? 이 좀 더 낫네. 링크드인도 해줍니다.
링크드인. 이렇게 해주면 아이콘 들어갔죠. 얘도 끝. 마지막에 있는 그 홈 어바웃 그 링크들을 한번 넣어 볼 건데, 홈 링크는 홈으로 가는 링크인데, 이 홈에서 홈 링크가 뭐하러 필요하나 싶은데 아니에요. 얘네들을 다른 페이지에 다 박아놓고 다시 이 페이지로 오게 하려면 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블록에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 넣어주는 형태입니다. 메뉴 버튼 누르고 블록 링크 복사, 그리고 홈을 컨트롤 V로 붙여 넣어줍니다. 어바웃도 마찬가지로 어바웃에 링크를 복사한 다음에 어바웃에 붙여 넣어주고요. 프로젝트도 복사한 다음에 프로젝트를 붙여 넣어주고요. 컨택트도 복사한 다음에 컨택트도 붙여 넣어줘요. 그럼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 방식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클릭하고 이동하는 거.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조금 뭐가 안 맞죠. 지금 라인이 라인 맞춰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뭘 해주냐, 이 상태에서 동기화 블록을 만들어 줍니다. 동기화 블록을 만들어서 각 페이지에 얘들 다 박을 거예요. 어떻게 하냐, 홈 끝에 커서를 놓고 ESC를 눌러요. 그리고 방향키 위로 누르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슬래시 누르고 전환에 동기화 블록 눌러주면 이렇게 빨간색 사각형이 표시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사각형에 복사하고 동기화하기 버튼 눌러주고요. 어바웃에 들어가서 맨 밑에 줄 한번 그어주고 컨트롤 V 하면은 이 페이지가 링크 형태로 붙게 됩니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로 줄 한번 그어주고 컨트롤 V, 컨택트도 마찬가지로 줄 한번 그어주고 컨트롤 V. 이렇게 되면은 페이지, 모든 페이지에 애들이 들어가서 페이지에 링크가 바뀔 때마다 저는 편하게 이곳을 들락날락 거릴 수 있어요. 되셨나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포트폴리오 제작 강의였고요. 포트폴리오 제작을 완성하신 분들은 댓글에 링크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포트폴리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